자, 20페이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조세의 분류라고 되어 있죠? 조세의 분류. 조세의 분류라는 것은 뭐냐면 나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일정한 조건을 주어지고 그 조건과 같은 성격을 가진 것끼리 따로 묶어서 나누는 걸 분류한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사람도 분류할 수 있습니다. 사람도, 그죠? 우리도 이제 지금 다 보면 남자들 다 사람이라고 하죠. 자, 그러면 이걸 분류하게 되면 만약에 기준을 주어지죠.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뭐라고 해요? 사람을 성별에 따라 분류하면 남자, 여자, 그렇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걸 분류하려면 어떤 기준, 나누고자 하는 기준, 조건을 주어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얘도 지금 조세를 분류하는데 여러 가지 조건을 주어지고 각각의 조건에 따라 어떤 식으로 구분이 되느냐, 그걸 얘기하는 거죠. 첫 번째가 뭐예요? 과세 주체에 따른 분류가 있죠. 자, 과세 주체는 누구라겠죠? 국가, 지자체. 그러니까 국가가 그리고 지방자치단체가 세금 부과할 수 있다 그랬는데 아까 했죠? 국가가 부과하는 세금을 우리가 국세 그런다 했고 얘를 뭐라 그랬어요? 지방세 그런다 했잖아요. 국세, 지방세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럼 이 종류가 국가가 부과한 국세가 지방세인데 자, 만약에 시험을 볼 때 문제가 나올 수도 이 문제가 나올 수도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다음 중 국세가 아닌 걸 고르시고 지방세가 아닌 걸 고르시 이렇게 나올 수 있죠. 자, 그럼 이 문제를 풀려면 이 국세, 지방세 얘가 관세 빼고 13개, 11개인데 이걸 다 외워야만 이 문제를 풀 수 있나요? 그건 아니죠. 이런 경우는 둘 중에 하나만 외우면 되는 거죠. 왜? 어차피 하나 외우면 아닌 거 나머지는 보면 되죠. 이거 외우면 나머지가 이거, 국세 외우면 나머지가 지방세겠죠.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 하나만 외우면 됩니다. 하나만 알면 되는 거죠. 뭘 알아야 돼요? 두 개 중에? 작은 거, 무조건 작은 거 해야 돼요. 뭐 13개 욕심 부리지 마세요. 뭐 2개 차이인데 그까짓 거, 2개 차이가 겁내 크다니까요. 그 2개 외우려면 머릿속에는 나는 2개가 나가야 돼. 뭔가가 2개가. 그죠? 그러니까 가능하면 작은 거, 11개. 자, 일단은요, 우리가 5개를 기본으로 배우는데 그 중에 지방세가 3개예요. 취득세, 그리고 등록세, 그죠? 그리고 재산세. 얘가 지방세거든요. 그럼 11개 중에 벌써 3개는 우리가 알고 가는 거죠. 자, 그럼 몇 개 남았어요? 계산기 두드려야죠. 산수가 어려워요. 산수는 어려운 거 원래 산수가 어려워요. 갑자기 이게 헷갈릴 수 있어요. 그죠? 8개 남았어요. 그죠? 자, 그리고, 자, 있죠. 초등학생도 하는 지방세, 초등학생도 하는 지방세 있다. 그죠? 지방교육세, 지방소득세, 지방소비세. 이렇게 되죠. 이건 뭐 초등학생 물어봐도 뭐 이걸 설마 국세라고 하진 않겠죠. 대놓고 지방이라고 써 있는 거죠. 그죠? 그리고 뭐 돼 있어요? 또, 이렇게 돼 있죠? 지역자원시설세라는 게 지역자원시설세, 주민세, 그 다음에 자동차세, 이게 있어요. 그리고 담배소비세, 그리고 레저세, 이런 게 있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저기인데, 여기는 이제 뭐, 이건 외우는 거 아니고, 공부하고 외운다고 되는 거 아니죠? 느낌도 중요해, 느낌. 그러니까 꼭, 느낌. 있죠? 만날 수 없잖아. 느낌이 중요해. 난 그렇게 생각해. 그 노래도 있잖아요. 안 들어보셨어요? 맞죠? 이거 모르는 사람 공부도 안 하고 공부도 안 하고 TV도 안 보고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지. 이런 거라도 알아야지. 뭐라도 하나는 해야 되는 거예요. 월화 드라마 재밌는 거 요새 뭐예요? 월화 드라마 10시에. 자, 수목은? 그러니까 공부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는 거야. 그렇죠? 그러니까 텔레비도 안 보고 공부만 하는 거죠 지금? 알았어. 그렇게 이해할게요. 월화 드라마는 육룡이 나르샤를 봐야 되고, 수목 드라마는 리멤버가 재밌어요. 그죠? 리멤버 유승우 나오는 거. 그죠? 그 다음에 금요일 날은 뭐 봐? 응답하라. 그죠? 응팔. 그죠? 응팔 봐야 됩니다. 그죠? 나는 VJ 특공대를 봅니다. 그죠? 자, 그 다음에 토일은 장영실을 해요. 장영실. 그죠? 이거 봐야 됩니다. 자, 느낌으로 갑시다. 자, 지역 주민. 국세 같은 지방세 같은 느낌이에요. 지역 주민 그럼 국세 같은 느낌이에요? 지방세 같은 느낌이에요? 그렇지. 이걸 특이하게 국세 같다는데 그 사람이 특이한 거죠. 지역 주민 그럼 왠지 지방세 같잖아요.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만다 담배 핀다고 그랬죠. 얘는 왜 하필이면 여기서 담배를 필까요? 필 데가 없어. 집에서 피니 와이프가 뭐라 그러고, 계단에서 피니까 또 경비실에서 뭐라 그러고, 갈 데가 없는 거야. 어디서? 내 차에서,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겁나 불쌍해 보이죠? 그래서 있어 보이게 레저세. 얘는 왠지 느낌이 럭셔리한 느낌이 들잖아요. 얘는 국세 같은 느낌이 들죠? 애들 너무 없어 보이게 얘랑 껴준 거예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래서 3개 배우고,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에서 담배 핀다. 레저세에서 11개가
지방세에 해당이 됩니다. 이건 뭐 일부러 외울 건 없다고 했죠. 자꾸 하다 보면 뭐 입에 붙으면 금방 할 수 있는 것들이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이걸 보시면 됩니다. 그럼 지방세는요, 지방자치단체에서 부과하는 거라 했잖아요. 그죠? 우리 지자체가 특광도가 있고, 또 뭐가 있어요? 시군구가 있어요. 그죠? 이렇게. 그러면 이 말은 얘네들이 부과하는 세금도 있고 얘가 부과하는 세금도 있다는 뜻입니다. 자, 그래서 특강도세의 대표 주자가 취득세입니다. 여기 대표 주자는 재산세입니다. 근데 얘네들을 전부 다 도세 이런 걸로 구분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냥 우리가 배우는 거 위주로 그냥 보시면 돼요. 자, 그러면 얘는 특강도세고 얘는 시군구세래요. 그럼 이 무슨 얘기예요? 취득세가 특강도세라는 얘기는, 자, 이 건물이 원주시에 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 이 건물을 취득한 사람이 세금을 만약에 내게 되면 그 취득세는 원주시에서 가져간다? 아니면 강원도에서 가져간다? 네, 강원도. 도세 그 뜻이는 도세. 그죠? 그러니까 서울특별시에서는 서울특별시에서 가져가고, 대전광역시는 대전광역시에서 가져가고, 그죠? 도에서는 강원도에서는 강원도세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근데 재산세는 시군구세니까 이 건물에 대한 재산세를 내면 누가 가져가? 원주시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거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말하는 구 있죠? 이 구. 이 구는 뭘 얘기일까? 어떤 구를 얘기해, 이거는? 이거는, 자, 수원시 8달구가 있습니다. 수원시 8달구가 있어. 근데 이 8달구는 여기서 말하는 구일까요? 수원시 8달구가 여기서 말하는 시군구 할 때 구 아니고요. 요거는 뭐라고요? 자치구라고 그러죠? 자치구. 그러니까 수원시 8달구 이거는 행정구라고 그래요. 행정구. 행정구란 인구가 50만 넘어가면 한꺼번에 시청에서 관리하기 힘드니까 분구를 해가지고 관리 목적에서 나누는 거예요. 그럼 그 구청장은 임명하는 거죠. 시장이 임명하는 공무원이고, 이 구는 뭐예요? 선거로 뽑는 구를 말합니다. 그럼 우리나라에서 선거로 뽑는 구는 어디 밑에 있는 거예요?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만 얘기하는 거죠. 여기는 다 구청장을 선거로 뽑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법에서 시군 구할 때 구가 나오면 다 뭘 얘기하는 거다? 자치구를 말하는 거다. 즉 어디 밑은 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 있는 구를 말한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근데요, 우리가 지방세 3개 배우잖아요. 이 등록세는 특이하게 이렇게 돼 있어요. 도세 및 구세라고 돼 있어요. 자, 이건 무슨 뜻일까요? 등록세를 내면 어디서 가져간다는 거예요? 도에서 가져가고 또 구에서 가져간다는 얘기네요? 그러면 이 도란 얘기는 8도, 그죠? 8도, 도 단위에서 등록세를 내게 되면 도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무슨 얘기예요? 얘는 어디를 얘기하는 거예요? 이 구세라는 건 어디? 그러니까 어디? 그쵸. 특별시, 광역시라니까. 그 밑에 있는 구를 얘기하는 거라 했죠? 그럼 무슨 얘기야? 서울특별시하고 대전광역시에서는 등록세를 내면 그게 어디로 들어가? 구청 재정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지. 그러니까 얘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무슨 세? 거기서는 무슨 세고? 구세고. 어디서는? 도 단위에서는 무슨 세? 도세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강원도세, 뭐 충청남도, 경상북도 이런 식으로 도는 다 도 재정으로 들어가고, 서울특별시하고 광역시 밑에서는 특별시 광역시세가 아니라 무슨 세다? 구세로 들어간다. 그런 얘기죠. 작년 시험에 다음 중 조세통에 특별시세가 아닌 걸 고르시오라고 나왔어요. 작년 시험에 특별시세가 아닌 걸. 그 다음에 거기에 지문이 얘가 나왔어. 등록세가. 그럼 정답이 뭐예요? 얘죠. 얘는 특별시세가 아니잖아. 얘는 특별시세는 무슨 세요? 구세잖아요. 그죠? 이게 그 얘기거든. 이런 문제는 뭐 어렵진 않은 얘기죠. 그래서 이렇게 구분이 된다. 그래서 지방세는 광역자치단체와 기초자치단체로 나눠서 각각 또 나눠집니다. 물론 우리 교재는 이 전체를 다 구분해놨는데 그걸 쓸데없이 다 외울 필요 없습니다. 그런 건 몰라도 되는 거죠. 그리고 작년에 이거 구분하는 게 시험에 언급이 됐기 때문에 올해 총론에서 이걸 일일이 물어봐서 얘는 도세니 구세 이런 거 물어볼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신경 쓸 거 없고 우리가 배우는 것만. 취득세는 특광 도세고, 재산세는 시군 구세고, 그죠? 얘는 도세미 뭐다? 구세다. 이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국세지방세 구분입니다. 지방세는 뭐 그렇게 보시면 되고요. 오른쪽 21페이지 2번 조세의 수입 용도에 따른 분류. 그래서 뭐라고 돼 있어요? 보통세, 목적세. 자, 조세의 수입 목적이나 용도에 따라 한다는 얘기는 뭐냐면 세금을 걷어서 어떤 용도로 쓸 것이냐, 그 용도를 처음부터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있고 그냥 일반 경비를 쓰는 게 있다는 얘기죠. 그럼 여러분 그냥 느낌으로 얘기해보세요. 보통세와 목적세 중에서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 뭐겠어요? 그렇죠. 목적세지. 여기 써있잖아. 목적을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다. 목적세 그럽니다. 대부분은 이거죠. 우리는 다 이걸 배워요. 근데 목적세는 딱 5개가 있죠. 5개. 그죠? 국세 3개가 있고 지방세 2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얘는 이런 용도로만 쓴다는 얘기죠. 그래서 국세에 보면 뭐 이런 게 있어요. 뭐 교육세 이렇게 돼 있죠. 그다음에 뭐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름도 길죠. 교통, 에너지, 환경세 이렇게 돼 있고 그다음에 농어촌 특별세, 농특세가 있습니다. 농어촌 특별세. 요 세 개가 지방 국세 목적세고 지방세 목적세는 두 개가 있습니다. 지방세 목적세는 지역자원시설세와 지역자원시설세 그리고 지방교육세가 지방교육세 이렇게 있습니다. 그럼 뭐 이걸 다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그죠? 예를 들면요 여기 교육세 있죠. 여기 지방교육세 있죠. 둘 다 어떤 용도로만 쓰라는 얘기야? 교육 재정 목적으로만 쓰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이거는 국세 교육 재정으로 쓰는 거고 이거는요 지방 교육 재정으로만 사용해라. 아예 법을 처음부터 그렇게 만들었다는 얘기지. 그죠? 그래서 목적세 이렇게 있는데 만약에 이 목적세를 기억을 한다 치면 이거 뭐 짧은 거 두 개. 지방세 목적세 정도 그냥 지역자원시설세가 뭐가 있다고요? 지방교육세가 뭐다? 지방세이면서 목적세에 들어간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이게 뭐예요? 어렸을 때 엄마가 들은 것만 이제 뭐라고 헤이! 지지! 그러죠? 뭐 지지. 앞에도 지가 있네. 이게 붙으면 뭐예요? 지지가 뭐예요? 오, 그렇죠. 소녀시대. 지지지지, 베이베, 주주주주주주주, 그죠? 지지지. 소녀시대. 이제 걔는 소녀가 아니지. 나이가 지금 몇 살인 소녀겠어요. 그죠? 그래서 이제 걔들이 이제 크면 소녀가 아니라는 걸 갖다가 누가 박지윤이가 노래 불렀잖아. 난 이제 소녀가 아니에요. 막 이거죠. 성인식이어가지고, 그죠? 할 때가 됐어. 지금 나이가 30 다 됐는데 걔들, 그죠? 그래서 지지지. 요거 정도만 보시면 됩니다. 이건 일부러 외울 건 없습니다. 용도에 따라 구분한다.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이냐 아니냐에 따라서 그렇게 구분된다. 뭐 그 정도 보시면 됩니다. 지금 뭐 너무 뭐 거기에다 막 이렇게 축치고 하려고 뭐 신경 너무 쓰지 마세요. 어차피 또 삼수랑 가면 이거보다 좀 더 자세히 설명할 때 그때 좀 여유가 있지 그때는. 공부가 되면 좀 알아듣는 게 있으니까 좀 여유가 생깁니다. 그래서 지금 들을 때 알아들으면 되는 거라겠죠? 뒤에 3번 넘어가면 조세 전가 여부에 따라 직접세하고 뭐예요? 간접세가 있어요. 뭐라고요? 직접세, 간접세. 직접세와 간접세가 있다. 자, 이건 이런 얘기예요. 납세 의무자가 있고 담세자라는 게 있어요. 담세자. 자, 담세자 뜻이 뭐냐면 세금을 부담한 사람. 그러니까 실제로 세금을 낸 사람을 얘기하는 거죠. 이거는 법적으로 납부할 의무가 있는 사람이에요. 자, 법적으로는 갑이 내야 돼요. 근데 전가란 뜻이 뭐예요? 떠넘긴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이걸 내가 내야 되는데 이걸 떠넘겼느냐 떠넘기지 않았냐에 따라서 달라지는데 자, 근데 세금도 누가 냈어? 갑이 냈어. 그러면 납세 의무자가 갑인데 세금을 다른 사람한테 떠넘기지 않고 본인이 낸 거죠. 둘이 일치하죠. 그걸 뭐라 그래? 일치하는 걸 직접세라고 그래요. 그럼 간접세는 뭐겠어요? 일치하지 않는 거예요. 납세 의무자는 갑인데 세금은 누가 내? 을이 내. 이걸 뭐라고 한다? 간접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직접세, 간접세 간단한 거죠. 이걸 일치하느냐 안 해. 전가를 시켰느냐 안 시켰느냐에 따라서 직접세와 간접세를 구분한다. 우리는 전부 다 직접세를 배웁니다. 직접세를. 그러면 간접세는 몇 개 안 돼요. 근데 여기서 걷는 세금이 어마어마하다고 말씀드렸죠. 대표 주자가 부가가치세입니다. 부가가치세. 자, 부가가치세는 매출금액의 10%를 냅니다. 매출금액의 10%. 그러니까 이게 단일 세목으로 가장 많이 걷는 세금 중에 하나가 얘입니다. 이게 1년에 뭐 20몇 조인가 지나는 거죠? 20몇 조인가? 어마어마하게 걷는 거죠. 이 하나로만. 왜요? 이건 한 번 낸 끝이 아니죠. 중간에 유통단계가 계속 넘어갈 때마다 매출금액의 10%, 매출금액의 10% 계속 늘어나는 거죠. 그러니까 100만 원짜리가 팔 때 110. 그럼 내가 사가지고 40 매점에서 150에 팔면 그게 10% 15만 원 또 165. 그럼 165에 산 사람이 거기다 35만 5천 200에 팔면 또 그거에 10% 220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뭐 이건 계속 눈덩이처럼 불어나는 거죠. 이게 대단히 많은 거죠. 자, 그러면 우리가 대표적인 뭐 있어요? 밥값이라고 했죠? 밥을 먹고 5,500원 나왔어. 영수증 끊으면 밥값은 얼마라고요? 영수증은 5,000원이에요. 그리고 밑에 어떻게 돼 있어? 500원 이렇게 돼 있어. 그래서 토탈 5,500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면 식당에서 받는 그 매출 금액은 5,000원이에요. 밥값은. 500원은 뭐예요? 이 5,000원의 10%인 부가가치세죠. 자, 그러면 이 500원에 대한 부가가치세의 법적 납세 의무자는 식당 주인일까요? 우리일까요? 우리면 여러분은 맨날, 그죠? 영수증 받아가지고 잘 모아놨다가 여러분이 세무서 가서 부가가치 신고를 해야 되는 거다. 1년 동안 밥 이만큼 먹었다. 그죠? 그럼 이번 달에 가셔야 돼. 이번 달 25일까지 지난 작년 7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 밥 먹은 거 뭐 기름 넣은 거 다 영수증 받아가지고 가야지. 가서 신고해야지.
세금 내야지, 세금. 이미 냈잖아, 우리는. 밥 먹고, 그죠? 누가 내야 돼? 식당 주인이에요.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매도예요, 매도. 옛날에 시험에 한번 나왔어요. 부가가치세 관련해서. 부가가치세 납세 의무자는 뭐다? 매도 그래야지 매수인이다 그러면 땡. 틀린 거죠. 파는 사람이 납세 의무자예요. 그죠? 그러니까 이거는 원래 법적으로는 누가 내야 돼? 식당 주인이 내야 되는데 실제 누가 냈어? 우리가 냈잖아요. 그러니까 뭐요? 전가가 된 거지. 그러니까 뭐요? 얘가 간접세에 들어가는 거야. 먹는 걸로 얘기하는 게 이해가 안 가요? 그럼 마시는 걸로 가. 마시는 걸로. 먹고 마셔. 그럼 뭐요? 마실 때 내는 게 뭐요? 주세. 주세 그러면 딱 느낌이 오죠? 뭐 이거 뭐 작년 연말에 엄청 내시겠지 뭐 주세. 지금도 내고 있을 테고 또 그죠? 점심 먹을 때도 반주로 또 내고 막 그러죠. 주장창 그죠? 아 제가 이제 술 한 잔 먹었어요. 카스. 제가 제일 좋아하는 술입니다. 카스. 그죠? 저는 카스하고 막걸리만 먹거든요. 소주만 먹고. 근데 여러분 이제 주세도 조심해야 돼. 왜? 이 소주 이제 못 먹어. 왜? 내가 우리 아이프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아이프하고 제 여동생이 술 먹는 스타일이 딱 따라 놓으면 비우는 스타일이에요. 따라 놓으면 비우는 스타일이야. 술잔을. 그리고 완샷 스타일이야. 땡! 놓으면 쫙 마셔. 땡! 놓으면 쫙 마셔. 이제 맞는다 그랬어. 니들 그럼 맞는다. 어디 가서 술 그렇게 먹어. 왜? 술값이 많이 올라가지고 식당 같은 5,000원씩 받는 데도 있대요. 그러면 끊어 먹어야 돼. 너 3번씩 끊어 먹어라. 완샷 탁 하면 한 잔에 500원이 넘어 원가가. 왜? 소주병 한 잔에 술병 한 병에 몇 잔 나와요? 7잔 나오죠. 그럼 그냥 5,000원이면 한 잔에 500원 더 6, 7은 42. 800원 꼴이야. 그럼 그 한 잔 홀딱 먹으면 800원씩 날아가는 거야. 욕먹어 이제 거기다 회까지 먹으면 몸살이야 되는 거 이제. 눈치 겁나게 봐야 돼. 소주 반 조금만 3분의 1 먹고 회 조금 먹고 이게 기다려야 돼. 죽는 거지. 감질나 죽는 거야. 감질나 죽어. 술 끊어야 돼. 끊어야 돼. 너무하죠. 소주값 100원을 왜 식당에 1,000원을 올리는지 이해가 안 가요. 소주 3,000원 받아도 엄청 많이 남는 거거든요. 그죠? 물론 뭐 다른 저기가 있겠지만 너무 비싸. 너무 비싸. 그죠? 그래도 여전히 내죠. 여전히 내죠. 그러면 이 카스는 먹으면 주세가 붙어 있죠. 그럼 이거는 주세는 원래는 누가 내냐면 제조회사가 내죠. 그죠? 근데 실제 누가 내? 여러분이 내잖아. 내잖아. 그죠? 카스. 술값. 이게 뭐야? 간접세지. 제조회사가 납세 의무자인데 내는 건 누가 낸다? 우리가 낸다. 그런 얘기죠. 그래서 주세. 그렇습니다. 주세 내긴 내야 됩니다. 그래야 또 국가도 먹고 살고 그러는 거지. 우리나라 경제가 좋아진 이유 중에 하나가 주세나 담배 소비세를 많이 걷어서 그런 거예요. 그걸 누가 지대한 공을 한 거요? 여러분 중에 여자분들이 하신 거죠. 여자분들이 막 술을 많이 먹으면서부터 막 주세가 갑자기 늘어나기 시작한 거죠. 그러다 갑자기 담배 소비세가 증가하기 시작했어요. 왜 그래? 이왕하는 거, 그죠? 마셔가면서 뭐 돼? 막 피는 같이 피는 거죠. 그래서 막 담배 소비세가 엄청 늘어요. 제가 전에 말씀드렸죠? 그 아가씨들은 담배 가능하면 끊으라고 빨리. 왜? 습관이 무서운 거라겠죠? 시집가서 시아버지 앞에서 기분 내고 술 먹다가 맥주를 먹는데 하필 안주가 새우깡이야. 그럼 새우깡 어떻게 먹어? 이렇게 먹죠. 자기도 모르게 담배 피는 얘네 끊었는데 금단현상이 일어난 거예요. 그 시아버지가 눈 마주치니까 어떻게? 긴장해가지고 막 끄죠. 큰일 나요. 이거 조심해야 돼. 먹으면 안 돼. 이거 먹어. 빨리 끊어야 돼. 아니면 이왕 먹으려고 확실하게 먹어. 확실하게 먹어. 제가 전에 건주가 한번 얘기했죠. 건주가 신랑하고 시아버지가 노래 딱 해요. 그럼 아버님 제가 건주가를 한번 부르겠습니다. 한번 불러요. 술잔을 드세 술잔을 드세 정신을 맑게 하는 술잔을 드세. 뭐. 너랑 너가 누구요? 시아버지죠? 너랑 술 취했으니까 너랑 나랑 부어라 마셔라 이 밤이 다가도록 술잔을 드세. 그럼 시아버지가 뻥칠 때 드세. 그럼 뭐 시아버지 막 이러는 거야. 넘어가. 그러든가 이왕 가는 김에. 그죠? 근데 간접세는 그러면 시험에서 부가가치세는 직접세일까요? 간접세일까? 이렇게 물어보지 않습니다. 대신 여기서 물어보면 뭘 물어봐? 둘이 일치하면 직접세, 일치하지 않으면 간접세라고 한다. 여기까지만 물어보니까 여러분도 거기까지 보시면 밑에 있는 거 막 외우려고 할 필요 없습니다. 자, 그래서 거기 직접세, 간접세 이렇게 하고요. 4번은 과세대상 기속 여부에 따른 분류라고 돼 있죠. 그래서 인세하고 뭐라고 돼 있어요? 물세란 말이 나와요. 자, 이거는 마찬가지죠. 시험에서 어느 게 인세고 물세냐 이런 촌스럽게 문제 그런 건 안 물어봐요. 근데 얘가 인세, 얘가 물세 이렇게 돼 있는데 얘는 이런 얘기죠. 무엇을 중심으로 과세가 되냐. 그러니까 뭐 중심이냐는 거죠. 자, 얘는 뭐? 사람. 얘는요. 물건 중심 그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얘는 우리가 배우는 국세는 대부분 인세 성격을 가지고 있고 지방세는 물세 성격을 가지고 있다 그럽니다. 다는 아니고 우리가 배우는 거. 그러면 자 보세요. 이 지방세는 세금을 어디다 내야 됩니까? 지방세는. 지방 자치단체에다 내죠. 그렇잖아요. 네, 그렇죠? 자, 이 건물이 강원도에 있습니다. 자, 이 건물을 산 사람은 대전광역시에 삽니다.
자, 그러면 취득한 사람은 대전 광역시 살고 이 부동산 어디에 있어? 강원도에 있네요. 자, 취득세를 냈습니다. 누가 가져간다? 강원도. 왜요? 지방세는 뭐 중심? 물건 중심이에요. 그러니까 납세지가 어디야? 그 물건의 소재지.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인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강원도 안에 있는 모든 부동산을 취득하게 되면 그 취득한 사람이 강원도에 살던 안 살던 관계없이 세금은 다 어디서 가져간다? 강원도. 내는 것도 어디다 내야 돼? 물건의 소재지 관할 지자체입니다. 이해가시죠? 자, 그러면 이걸 갖고 있으면 재산세가 나올 거 아니에요. 그죠? 그럼 이 재산세는 어디서 가져간다? 어디다 내야 돼요? 재산세는 어디다 내야 돼? 아까 시, 군, 구세라고 했죠? 그럼 어디? 원주, 시에다 내야 돼. 그럼 누가 가져가? 원주, 시. 왜? 지방세는 물건의 소재지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인세, 물세는 이걸 가지고 어느 게 인세냐, 물세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냥 이 개념을 가지고 납세지를 그냥 알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면 국세는 어디다 냅니까? 국세. 국가가 어디 있어? 국가가 어디 있어? 네? 국가에 내야 되잖아. 자, 지자체 그러면 원주시가 있잖아요. 그러면 국가는 어디다 갖다 내? 국가 청와대? 오, 그렇죠. 국세청. 이름이 국세청이라니까 얘가 이 이름이 왜 국세청이라고요? 국세를 담당하는 기관이다. 그래서 이름이 국세청이죠. 그런데 저기다 전화해가지고 취득세를 물어봤더니 국세청 직원이 대답을 못하니까 막 욕하는 거야. 새끼들, 이거 반복하는 일이 뭐냐? 내가 너 때문에 뼈빠지게 이래가지고 세금 내는 줄 아냐고 해가면서 막 욕을 해댑니다. 어디다가 여기다 하면 돼, 안 돼? 안 돼. 취득세는 어디다 물어봐야 돼? 취득세는 어디다 물어봐야 돼? 아니, 원주시나 강원도에다 물어봐야 되는겨. 왜? 지방세는 여기다 물어보고 얘는 뭐 국세, 즉 어디? 세무서. 자, 그러면 이 건물을 팔았어요. 원주 세무서가 있죠? 자, 근데 아까 이거 산 사람이 어디 산다 했어? 대전 서구 둔산동에 살아요. 그리고 거기에 서대전 세무서가 있어. 자, 이때 세금은 서대전 세무서냐 아니면 원주 세무서일까요? 오, 서대전 세무서입니다. 왜? 국세는 누구? 사람 중심이야. 그러니까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이렇게 된 거야. 무슨 말 이해가시죠? 이렇게 가는 거야. 그러니까 그 사람이 아까 서구 둔산동에 살았으니까 서대전 세무서가 세금을 내는 겁니다. 아니면 이렇게 물어볼게요. 만약에 양도세가 1,000만 나왔어요. 팔았는데 국세죠. 그 이 1,000만 원을 원주 세무서다 세금을 냈을 때와 그 사람이 살고 있는 대전 서대전 세무서다 세금 내었을 때 이걸 가져가는 사람이 같습니까? 틀립니까? 같아요? 틀려요? 그럼 원주 세무서 낸 거는 강원도에서 가져가? 누가 가져가? 국가에서 가져가죠. 국가에서 국세청에서. 서대전 세무서 내면 누가 가져가? 국가에서 가져가죠. 왜? 그게 국세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세무서가 115개인가 있대요. 아까 뉴스 보니까 115개. 그죠? 그럼 그 115개 세무서에 세금을 내면 어디다 내든 누가 가져가? 국가에서. 이 말 무슨 얘기예요? 국세는 여기다 내나 저기다 내나 다 똑같다는 얘기지. 그럼 어디다 내라? 네가 내기 편한 동네다 내라. 거기가 어디요? 내가 살고 있는 데요? 물건이 있는 데야? 내가 살고 있는 데죠. 그러니까 국세는 어디다 내? 그 사람의 주소지 관할 세무서 그런 거죠. 옛날 시험에 그 재산세도 이거 나왔어요. 재산세. 다음 중 틀린 걸 고르셔놓고 뭐라고 했냐면 주택의 납세지는 재산세 납세지는 그 주택의 소유자의 주소지 시군구다. 맞아 틀려? 틀렸잖아요. 왜? 소유자의 주소지가 아니라 주택의 소재지관을 시군구죠. 뭐 그런 식인 거죠. 그런 식. 그죠? 그러니까 국세는 무조건 주소지야. 그럼 여러분이 강원도의 원주의 주소가 돼 있죠. 원주에. 그럼 여러분은 모든 여러분의 국세는 누구 담당이야? 원주 세무서 담당이에요. 그날은 원주 세무서 마음에 안 들어. 갈 때마다. 그럼 어떻게 돼? 이사 가야 돼. 이사 가야 돼. 마음에 안 들면 이사 가. 대전 서구로 이사 가. 그럼 어떻게 해? 관할이 어디로 바뀌어? 서대전 세무서로 바뀌어. 그러니까 나는 원주 세무서가 마음에 안 든다. 그럼 이사 가면 되는 거야. 이사 가면 그쪽으로 바뀌어요. 소재지가. 그죠? 근데 가봤자 거기야. 그거지 뭐 괜히 가봤자 구간이 명간이고 그런 것이지 신경 쓸 거 없습니다. 원래 사람도 그렇잖아요. 제가 강의를 하는데 처음 들으신 분이 이렇죠. 아, 내 강의가 좋다는 사람도 있고 난 쟤 마음에 안 들어. 처음에부터 난 내 스타일이 아니야. 이런 사람 있거든. 그렇잖아요. 다 그런 거 아니에요. 자, 그렇게 얘기하면 저도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드는 거 아니라고 했잖아요. 다 똑같은 거야. 나도 여러분이 다 마음에 들진 않아요. 누구라고 얘기는 안 하지만 마음에 안 드는 사람이 서로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그런 걸 얘기하면 안 돼. 그냥 그러더니 하고 해야지 뭐 팔자리는 해야지 그걸 갖다가 마음에 안 들어. 대신 내가 마음에 안 들면 다른 선생님이 또 마음에 드는 선생님 있잖아. 그죠? 그럼 거기 이게 하는 거야. 저도 마찬가지예요. 요 학원은 좀 그래. 근데 다른 학원도 좋은 학원이 있어. 그럼 나도 그걸로 위로를 삼는 거야. 서로. 그러니까 서로 똑같은 거 입장이. 그러니까 그러더니 해야지 누가 마음에 드네 안 드네. 뭐 나는 민법 선생하고 공법 선생님 좋은데 뭐 갑성이는 마음에 안 든다고 해서 막 이러는 거야.
갑성이가 누군지 알죠? 있어요. 구모식이라고 있어요. 그치? 토요일 날에 나오는. 누군지 몰라도 돼요. 뭐, 간식하니까 없어. 그냥 오늘 오면 오늘입니다. 가면 가냅니다. 하면 돼요. 토요일 날 바쁘면 뭐, 또 쉴 수도 있고, 그죠? 토요일 날 바쁘면 또 일도 봐야 되고, 그래야지, 뭐, 그죠? 목요일은 빠지면 안 됩니다. 그죠? 자, 그래서 거기, 4번에 과세자산 기속여부 인세 물세 그런데 그건 읽을 필요가 없는 거죠.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만 이해하시면 돼. 인세는 국세이기 때문에 납세지가 주소지관할 사람이니까 주소지관할 세무서고 지방세는 물건 중심이니까 어디? 물건의 소재지관할 지자체다. 이것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오른쪽 5번은 이제 이런 거죠. 자, 세금을 계산해요. 어떻게? 과세 표준 곱하기 세율 그래요. 그러면 얘가 산출세액 이렇게 나온댔죠? 자, 이건데 지금 5번 얘기는 뭐냐면 얘가 무엇으로 표시가 되느냐에 따라서 뭘로 나눈다? 종가세와 뭘로? 종양세로 나눈다 그런 얘기죠. 뭐 별거 아니에요. 이건 가운데 글자만 보시라고 했죠. 가운데 글자 가, 양 가가 뭐요? 가가 뭐요? 가가 가요? 가가 뭐요? 그러니까 가가 가요. 우리나라 말 골 때립니다. 그죠? 예. 저게 뭐요? 뭐요가 뭐요? 뭐죠? 저게 먹고가 무시기가 먹고 막 이러죠. 전라도는 뭐라 그래요? 거시기 하면 다 통해. 거시기했대요? 충청도는 뭐라 그래? 더 간단해요. 우리 더 간단해. 한자야. 딱 끝나. 그러니까 우리 충청도가 성질이 더 급해. 거시기 세 글자잖아. 우리는 뭐요? 한 글자야. 거시기 먹어? 그죠? 개시기 먹어? 보시다 뭐냐고. 거시기 먹어? 우리는 뭐요? 개혀? 개 먹냐고. 보시다 뭐냐고. 개혀? 혀? 아니요. 그죠? 우리 간단하다니까. 그죠? 뭔 말인지 모르겠죠. 그죠? 그러니까 봐봐. 한국말도 지금 이해를 못하는데 우리가 이걸 갖다 공부를 하고 있으니 얼마나 복잡한 거예요. 그게 보통 일이 아닌 거지. 여러분이 대단하신 거예요. 여기 앉아서 알아듣고 가끔 알아듣고 하는 게 대단한 거예요. 전체는 아니지만 일부러 알아듣는 건 진짜 대단한 거죠. 그러니까 자부심을 가지셔야 된다니까. 자, 얘는 가격 그런 뜻이고 요건 수량 등이란 뜻입니다. 이 수량이라는 의미는 이렇게 이해하시면 돼요. 가격이 아닌 건 다보다 종량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종가제 그런다 했어요. 종량제 그런다 했어요. 종량제라고 한다 했죠. 왜 그런다고요? 쓰레기를 버릴 때 그 기준이 있는데 그게 금액 기준이 아니라 뭐? 쓰레기 봉투 크기인 부피 즉 부피 기준으로 가기 때문에 걔는 뭐예요? 종량제 그러는 거예요. 어떤 분이 왜 종량제라고 할까요? 그랬더니 선생님이 종가제 그러면 발음이 좀 그렇잖아요. 근데 종량제는 부드러우니까 입에 딱딱 붙으라고 종량제라고 했죠. 훌륭한 해석입니다. 그죠? 하지만 여기서는 가격 아닌 건 다 뭐? 종량 그럽니다. 자, 만약에 여러분이 은행에서 돈을 빌렸어요. 융자 1억을 받았어. 그러면 담보 넣죠. 그럼 뭐 한다 했어요? 저당권 설정 등기를 합니다. 자, 그럼 얘가 저당권 설정 등기래요. 자, 설정 등기를 하게 되면 뭘 내야 돼? 등록세를 내야 돼요. 이때 계산 어떻게 하냐면 얼마 빌렸어요? 1억. 그러면 1억에 0.2% 그래요. 그러면 얼마 나와요? 20만 원 이렇게 나와요. 자, 그럼 얘가 과세 표준이고 이게 뭐고? 세율이고 얘가 산출세액이네요. 자, 과세 표준이 무엇으로 표시가 됐다? 금액으로 표시가 됐다. 이걸 뭐라고 한다? 종가세. 별거 아니죠. 자, 빚을 갚았습니다. 은행 빚을 갚게 되면 이제 뭐예요? 빚을 1억만 갚으면 끝나는 게 아니죠. 지금 내 부동산에 뭐가 설정돼 있어? 1억 원짜리 저당권이 설정돼 있으니까 이거 뭐 하셔야 돼? 말소를 해야 돼. 그러면 말소할 때도 뭘 해야 돼? 말소 등기를 해야 됩니다. 자, 이때도 등록세를 냅니다. 이때는 어떻게 한다? 1억 원짜리 저당권이 몇 건 설정돼 있습니까? 몇 건? 한 건. 그러면 한 건당 6천 원. 그래요. 한 건당 6천 원. 그러면 얘가 6천 원이 나오죠. 그죠? 6천 원. 자, 그러면 얘가 과세 표준이고 요게 세율이고 요게 뭐예요? 산출세액이네요. 자, 그러면 과세 표준이 금액이 아닌 건수를 과표를 했죠. 이걸 뭐라고 한다? 종량세 그런 거. 필요 없어요. 금액 아니면 다 종량세 그러면 되죠. 자, 그러면 이게 세율이잖아요. 세율. 그죠? 그럼 세율도 보세요. 얘처럼 무엇으로 표시가 되냐에 따라서 얘는 지금 뭘로 표시가 됐어? 비율, 퍼센테이지죠. 그러니까 비율로 표시가 됐고 얘는요. 금액으로 표시가 돼 있죠. 그래서 세율도 표시가 무엇으로 되냐에 따라서 비율로 표시가 되면 정률세 그러고 그죠? 그리고 금액으로 표시되면 정액세 그럽니다.
그러니까 이 가운데 글자만 보시면 되는 거죠. 비율, 금액. 이거 뭐 따로 외울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우리가 산출세액 있죠. 산출세액. 요거는 산출세액이니까 항상 무엇으로 표시가 돼야 돼?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돼요. 근데 얘는 얘하고 얘를 곱해서 나오는 거잖아요. 그럼 이 두 개를 곱해서 항상 얘가 금액이 나오려면 이 둘 중에 하나는 뭐가 있어야 돼? 반드시 금액이 있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가표가 종가세일 때는 과세 표준이 금액으로 표시가 되니까 세율은 뭘로? 금액이 아닌 정률세로 표시가 되는 거고, 여기는 얘가 금액이 아니니까 뭐가? 세율이 금액으로 표시가 돼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쓰레기 봉투 살 때 20m짜리 얼마 했더니 1%예요. 그러면 안 되는 거잖아요. 20m 1%고요. 50은 2%죠. 이러면 안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뭐라 그래? 20m짜리는 660원이에요. 이렇게 가는 거지.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올랐죠. 살림을 하는 게 안 하는 게. 올해 1월 1일부터 쓰레기 봉투 가격이 오른다 했으면 벌써 지난달에 12월 달에 사재기 해가지고 쓰레기 봉투 이만큼 재놨어야 되는데 올랐는지 안 올랐는지 모르고 그냥 있는 거야. 그럼 도대체 뭐 하는 게 공부도 안 하고 살림도 안 하고 텔레비도 안 보고 도대체. 나는 아까는 공부 안 하고 텔레비를 안 보는 줄 알았더니 살림도 안 하는 거야. 다 안 해, 다 안 해. 뭐 도대체 뭐 하라는 게 알 수가 없어. 이거는 그냥 인터넷 보면, 아니 휴대폰은 왜 보는 거야 맨날 야동만 보는 거야. 맨날 스마트폰 열심히 게임만 하고 고스톱만 치고 앉았고. 근데 만난다 고스톱 치다가 또 나랑. 그죠? 인터넷 막 치다가. 아이들이 빨리 바꿔야 되는데 내가 잘못해서 실명으로 해놔가지고. 아, 나 진짜 빨리 쉬어야 돼. 혹시 누가 나한테 혹시 누구 아니세요? 그럼 제가 내가 뭐라 그래? 누구시죠? 이렇게 얘기했죠. 그죠? 쌩까야지. 왜? 네, 그럼 큰일 나는 거죠. 만나면 안 돼. 조심해야 돼. 만약에 저를 길 가다 만났어. 치악산에서 만났어. 그 내가 누구랑 여자랑 같이 가. 그럼 어떻게 해야 돼? 아는 체 해야 돼? 안 해야 돼? 훌륭하십니다. 아는 체 하지 마야 돼요. 근데 제가 전에 와이프랑 거기 나갔는데 시골에 이제 거기서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어요. 고향 그쪽에. 둘이 먹고 있는데 다음날 끝나고 이제 그 다음 주에 수업을 갔는데 한 분이 오시더니 저를 봤다는 거예요. 남자분인데. 근데 어떻게 봤냐니까 그분이 저희 고향 옆에예요. 그래가지고 금초하러 간 거야. 벌초하러. 갔다가 식구끼리 거기 조개구이를 먹으러 갔는데 제가 어떤 여자랑 같이 밥을 먹더래요. 조개를 먹고. 그 나한테 아는 체는 안 했다고 마치 자기가 나 잘했지 않냐 이런 식으로 그런 뉘앙스로 얘기하는데 아니 얘기를 왜 아는 체 하시죠? 그랬더니 뭐래요? 아니 그냥 뭐 기분 나빠요. 그게 왜 아는 체 안 했니까 정확히 얘기 안 하고 원인 얘기 안 하고 그냥 아니 그냥 뭐요 그러면 내가 혹시 야 나를 뭘로 보고 우리는 그런 걸 안 합니다. 그렇게 딱 이상한 여자하고 그런 데 그러지 않아요. 아예 그냥 안 돌아다녀. 그런 거 있으면. 네. 눈에 누가 보이면 그게 그런데 내가 그렇게 아이고 참 우린 그런 거 없어요. 혹시 제가 여자랑 같이 가는데 만났으면 얼른 와서 사모님이 안녕하세요 이렇게 인사하면 안 되는 거야. 근데 그때 그분이 그랬는데 어찌나 기분 나쁘든지 속으로. 아니 혹시나 해서 그랬다는 거 혹시나가 뭐예요? 도대체 말을 똑바로 해야지. 혹시나가. 자, 근데 꼭 아는 체 안 할 때가 있어요. 어디? 나이트에서를 만났어. 나이트에서 만났어. 그때 아는 체 해야 돼. 그때는 쌩까야 됩니다. 나이트에서 만났는데 나한테 뭐라고? 교수님 안녕하세요 하는 순간 끝난 거예요. 둘 다. 네. 그럼 붓기면 어떡할 거야? 나한테 안녕하세요 했는데 거기다 이제 붓기면 앉아서 그럼 기본 마른데 2개에다 맥주 한 켜놓고 그거 먹고 나와야 되는 거지. 그런 거 하면 안 돼. 옛날에 한 번 해서 만났었거든. 한 번 대전에서. 나이트 갔는데 친구들이랑 같이 갔는데 전 나이트 거의 안 가거든. 이제까지 2번이나 가봤나? 그때 처음 간 건데 수강생을 만난 거야. 근데 수강생이 날 보더니 막 인사를 막 안녕하시냐. 그 바람에 앉아가지고 계속 설마 내 친구들 날 욕을 얼마나 하나. 왜? 나 때문에 부킹을 못하는 거예요. 내가 이제 못하잖아. 왜? 부킹한다는 나는 못하게 왜? 수강생이 있는 내가 그건 아니잖아. 아무리 그래도 야 나 못한다 그랬더니 막 욕을 얼마나 해나. 이 새끼 간만에 너 때문에 했다고. 욕을 바가지 먹었다니까. 누구 때문에? 그분 인사한 사람 때문에 그런 거잖아. 쌩까고 가야지. 그 인사를 하고 있어. 그 수강생 붙었어요? 붙고 나서 만난 거요. 설마 수업 중에 나이트를 갔겠어? 그리고 제가 강의 중에 나이트를 갈 수가 없죠. 우리 시간이 없으니까 언제 나니까. 설마 제가 이따 오후에 쉬는 시간에 나이트 가겠어? 시험 끝나고 간 거지. 그래서 만났는데. 그죠? 자, 그럼 세율이 이랬죠. 얘가 종가세면 세율이 이렇게 곱해요. 그죠? 이렇게. 그럼 얘는 뭐라고 한다고요? 세율이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된다. 정률세. 그리고 얘는 정액세를 그런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가운데 글자만 둘 다 보시면 됩니다. 그죠? 이렇게 해서 표시가 된다. 보시면 되죠. 자, 그럼 나온 김에 이 세율 있죠? 세율이 지금처럼 무엇으로 표시가 돼야 정률, 정액세를 그렇지. 또 이런 것도 있어요. 과세 표준 크기 변화에 따라서 비례 세율과 또 뭐 또 있다? 누진세율이라는 것도 있다. 비례와 누진세율. 자, 이거는요.
둘 중에 뭐 많이 들어보셨다고? 둘 중에 많이 들어본 건 뭐예요? 누진이죠. 어디서 나와요? 전기세 그랬죠. 전기세. 많이 쓰면 많이 나온다 그랬죠. 이게 진짜로 많이 나옵니다. 왜? 단위당 요금이 넘어가면 문제예요. 가정용이 3kW인가 그런데 그거 오버되기 시작하면 단위당 확확 올라가서 흠세 올라가면 2배 되는 건 금방입니다. 그럼 얘는 무슨 얘기예요? 많이 쓰면 많이 나온다는 얘기죠. 그럼 이건 뭐냐면 저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 그러고 비례세율은 항상 세율이 일정한 걸 말해요. 자 그러면 만약에 여러분 1억 원짜리 토지를 샀어요. 1억짜리 토지를 사면 매매로 사면 취득세가 4%예요. 그죠? 가죠? 자 그러면 땅이 1억짜리만 있는 건 아니죠. 자 5억 원짜리 땅을 샀다. 그러면 매매로 사면 취득세는 몇 프로일까요? 지금 머릿속에죠? 자 1억이 4%면 가만히 있어. 5억이면 5배니까 20%인데 20% 너무 많은 것 같고 이러면 안 됩니다. 몇 프로? 4%죠, 4%. 10억짜리 땅을 사도 매매로 사면 얼마? 4%죠. 그러니까 취득세는 뭐예요? 금액에 상관없이 뭐예요? 세율은 똑같아요. 이걸 뭐라 그래? 비례세율 그러죠. 그러니까 누진과 비례는 저 과표 크기 변화에 따라 과세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건 누진 그러고 항상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 비례 그러는데 우리가 배우는 모든 누진세율은 앞에 초과란 말이 붙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재산세에 가면 누진세가 재산세는 초과 누진세율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종합부동산세도 초과 누진세율, 양도세도 초과 누진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이 초과란 말이 왜 붙냐면 좀 간단하게 볼게요. 양도세가 이렇게 돼 있다 있죠. 6에서 38%로 돼 있어요. 초과 누진세율로. 얘가 6, 15, 24, 35, 38 이렇게 돼 있어요. 6, 15, 24, 35, 38. 긴장할 거 없어요. 허리 둘러 얘기하는 거 아니니까. 그죠? 자 그러면 얘가 뭐예요? 1200만 원 이하는 6% 이렇게 돼 있어요. 하나만 더 하면 여기가 두 번째 단계가 1200만 원 초과 이렇게 돼 있어요. 4600만 원 이하 이렇게 돼 있죠. 이게 몇 프로? 15%예요. 15%. 자, 두 개만 보면 세율이 높아졌죠. 금액도 커졌잖아. 금액이 커진 세율이 높아졌으니까 뭐예요? 누진세율이죠. 자, 그럼 만약에 과세표준이 3천이다. 3천만 원. 그죠? 자, 그러면 얘는 세율이 몇 프로입니까? 3천이면 여기 들어가죠? 그렇죠. 여기다가 15%에서 여기다 15% 하는 게 아니고 여기 뭐라고 돼 있어요? 1200 초과 4600 이하 이 구간에 속하는 것만 15%라는 뜻이죠. 그럼 얘는 1200까지는 뭘로 간다? 이걸로 간다는 얘기예요. 그럼 72만 원이죠. 1200 6% 더하면. 그래서 얘는 72만 원 하고 여기다가 더하기 1200을 뭐 하는 금액? 초과되는 금액을 15% 이 뜻이죠. 그러니까 누진이 되긴 됐는데 전체가 누진되는 게 아니라 초과되는 금액만 누진한다. 그래서 이름이 뭐예요? 초과 누진 세율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외우고 그런 건 아니고 말뜻이 그렇다는 거지. 그죠?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 세율은 이렇게 돼 있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 보세요. 우리가 취득세를 배우잖아요. 그럼 취득세 특징이 이렇게 나와요. 취득세 특징에. 취득세는 종가세이고 정률세이고 그 다음에 직접세고 그 다음에 물세고 막 이렇게 나와요. 물세고 비례세율로 돼 있고 막 이렇게 나와요. 비례세율이고 막 이렇게 나와. 자 그럼 얘는 뭐라고요? 취득세는 뭐? 종가세고. 그럼 이게 뭔지 알죠? 자 만약에 이게 종가세는 과표가 뭘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야? 금액으로 표시된다는 거고 세율은 뭘로? 비율로 표시가 된다는 얘기고 직접세라는 것은 일치한 납세자와 납세유자와 누가? 저기가 납세자가 일치한다는 얘기고 물세라는 건 뭐 중심이고? 물건 중심으로 과세가 되고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 크기와 상관없이 세율이 항상 일정하다는 얘기네요. 그죠? 근데 이거를 이 지금 한 내용을 아무것도 안 하고 갑자기 취득세 가가지고 자 취득세는요 종가세고요 정률세고, 직접세고, 물세고, 비례세입니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 그리고 넘어갔어. 무슨 말인지 알아 몰라? 모르죠. 지금은 뭐 알 것 같죠? 왜 그래요? 용어를 알아서 용어 배웠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 얘기죠. 아까 제가 민법이나 학개론이나 그 내용을 모르는 게 왜 그래요? 이런 용어를 모르니까 이걸 엮어놓으면 뭔 얘기인지 모르는 거야. 근데 하나하나를 내가 배우기 시작해서 알아가면 이게 나중에 섞여 있어도 내가 이게 무슨 뜻인가를 알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나중에 혹시나 이렇게 나올 리는 없지만 취득세는 종량세로 돼 있다. 그럼 땡 틀렸네 이렇게 고를 수가 있는 거야. 근데 종가와 종량이라는 말 자체를 이해를 못하면 얘가 종량세라고 나와도 맞았는지 틀렸는지 고를 수가 없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내가 이해하려면 그 용어를 정확하게 아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모든 과목은 다 똑같다는 거지.
학계론도 그렇잖아요. 그거 공부를 하면 어떻게 돼? 내용을 하나하나 다 알아야 되는 거지. 그 단어가 뭔지를 알아야 문제를 풀 거 아니야. 뭐 수요 공급이다 와. 그러면 그거 어렵잖아요. 근데 그걸 이해하려면 뭐예요? 수요가 뭐고 수요량이 뭐고 이걸 이해를 해야 되잖아. 그러면 내가 그 내용을 이해할 수 있는 거지. 그 내용도 그 단어도 모르면서 그래프 그려놓고 막 설명하면 뭔 얘기인지 아냐고. 깝깝한 얘기지. 그냥 괜히 조상탄만 하는 거야. 아, 나는 조상 뮤자를 잘못 썼나? 왜 이렇게 이해를 못할까? 근데 한때는 그래도 젊었을 때 한때는 잘 나갔는데 왕년에 잘 나갔는데 이건 아니다. 이렇게 되는 거야. 조상탈 할 일이 아니라 내가 개념 정확하게 정의를 하는 게 중요합니다. 그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자, 지금 보시면 교재 23페이지 5번에 제가 아까 교재 보지 말라겠죠? 자, 지금 책 넘긴 사람은 또 말을 안 들은 거예요. 내가 분명히 아까 시작할 때 22페이지 펴놓고 4번하고 기준이 여기까지 설명했는데 벌써 넘어가 있어? 또 확인한 거요? 제가 제대로 얘기하는지 안 하는지. 제가 몇 번 얘기해서 이게 불신속이 하면 안 된다고 몇 번을 얘기했어. 23페이지 5번 있죠. 과표 표시 방법에 따라 종가와 종량 그랬죠. 그걸 굳이 읽지 않아도 종가 뭐라고요? 과표가 화폐 단위 금액으로 표시가 된다. 종량은 금액이 아닌 것들로 표시된다. 수량, 면적, 부피, 기타 등등은 다 보다 종량세다. 그런 얘기죠. 6번 세율에 따른 분류에서 1번에 세율 표시 단위에 따라 정률과 뭐요? 정액세율 돼 있죠. 안 읽어도 정률은 뭐라고요? 비율로 백분비, 천분비 퍼센테이지로 나타내는 거고 정액세율은 화폐 단위로 세율이 표시가 되는 걸 말한다. 그죠? 자, 넘어가면 2번 과표 크기에 따른 분류에서 비례와 뭐가 있다? 누진세율이 있다고 그랬죠. 비례세율은 과세 표준의 크기와 관계없이 세율이 일정한 걸 뭐라고 한다? 비례세율. 누진은요? 과세 표준이 커지면 세율도 같이 증가되는 걸 뭐라고 한다? 누진세율을 한다. 그런 얘기죠. 자, 4번에 지방세 세율 적용 방법이라는 게 있어요. 거기 보면 1, 2, 3, 4 있죠. 그 중에 1번 있죠. 동그라미 1번. 이게 뭐라고 돼 있어요? 표준세율. 자, 얘는 요거 하나만. 표준세율. 자, 거기 표준세를 한번 읽어볼게요. 제가 동그라미 1번. 지방자치단체가 지방세를 부과할 경우에 법령에 따라 통상 적용할 세율로서 그 다음에 재정상의 사유들은 그 밖에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이를 따르지 아니할 수 있는 세율을 말한다. 즉 지방자치단체가 조례로서 가감 조정할 수 있는 세율을 뭐라고 한다? 표준세율이라고 한다. 자, 보세요. 자, 그러니까 지방세는 다 뭘로 되어 있다는 거요? 표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얘기죠. 이 말은 얘가 뭘 할 수 있다는 거요? 이 세율 자체를 조정할 수 있다. 그러니까 기존의 세율보다 높이거나 낮출 수 있다. 그런 뜻입니다. 그게 가능한 걸 뭐라고 그래? 표준세율 그래요. 근데 이 범위가 얼마냐면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취득세 매매가 4%라 했죠. 세율이 그죠? 4%. 자, 이걸 어떻게 할 수 있다고요? 가감 조정할 수 있어요. 조례로 정하면. 자, 그러면 얼마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100분의 50이 50%죠. 그럼 이거 50% 얼마야? 2%. 더하거나 빼거나죠. 더하면 6%, 빼면 2%죠. 그죠? 이 범위에서 강원도 의회에서 우리 강원도는 앞으로 취득세를 5%를 걷자라고 통과를 시키면 강원도에서 무조건 취득세 얼마 내야 돼? 5%. 이해가시죠? 낮출 수도 있어. 야, 3% 이럴 수도 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범위에서 최저 2%, 최대 6% 범위에서 조정이 가능하다. 뭐가? 우리가 배운 지방세 3개는 다 가능합니다.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그러면 우리가 나중에 세율 파트 배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세율 파트 가면 그 밑에 다 따라 나와요. 뭐라고 나와? 얘네들은 뭐 할 수 있다? 100분의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할 수 있다라고 나오죠. 그죠? 그 얘기예요. 이게 가능하다. 왜? 지방세는 뭘로 돼 있어? 표준세율 구조로 돼 있기 때문에 다 가감 조정할 수 있다. 얼마 범위에서? 50% 범위에서.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뭐 그거 정도만 다 보시면 돼요. 그죠? 나머지는 볼 거 없습니다. 오른쪽 7번에 조세의 독립성 여부에 따른 분류죠? 조세의 독립성 여부. 이거는 그 분류에서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자, 독립세가 있고 뭐가 있대요? 부가세. 여러분 우리가 보통 부가가치세를 줄여서 뭐라고 해요? 부가세 그러죠? 부가세. 근데 그 부가세는 원래 이름이 부가가치세고 요거는 지금 부가가치를 줄인 말이 아니라 이게 무슨 뜻이에요? 그대로 얘기하면 부가 덧붙여서 낸다. 그죠? 덧붙여 낸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걸 전문용어로 찐득이세라고 한다. 찐득이세. 찐득이가 뭐예요? 딱 붙으면 안 떨어져. 그러니까 얘는 자체적으로 세금을 과세를 못해요. 법적으로. 근거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어디에? 이 독립세에 붙어서 나가는 거예요. 마트 갔더니요.
만두 하나 큰 걸 샀더니 뒤에 뭐가 붙어있어? 새끼 만두 하나 붙어있어. 이걸 뭐라 그래? 1 플러스 1이죠? 그죠? 1 플러스 1. 자, 얘도 1 플러스 1이요. 여기에 1 플러스 1 형태로 붙어가는 걸 뭐라 그래? 부가세 그럽니다. 자, 근데 그럼 우리가 배우는 모든 독립세는 다 붙어 있어요. 근데 취득세는 얘가 1 플러스 2예요. 두 개나 붙어 있어. 자, 하나는 농특세, 농어촌 특별세 10% 이렇게 있고요. 그 다음에 지방교육세가 20% 붙어요. 지방교육세 20%. 얘는 이렇게 돼 있어요. 두 개예요. 남들은 다 하나인데 얘는 두 개예요. 자, 이유가 있어요. 나중에 취득세 좀 더 설명할 건데 지금 현행 우리가 배우는 취득세는요. 2011년도에 개정된 거라고 했죠. 2011년도에 개정됐어요. 자, 그 전까지는 어떻게 했어? 내가 1억 원짜리 부동산을 취득하면 취득세를 내고 등록세를 따로 냈죠. 그죠?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1억에 2% 해서 200 이렇게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를 1억에 얘도 매매니까 2%에서 200만 원 이렇게 냈단 말이에요. 그죠? 따로따로 냈단 말이지. 거기다가 부가세를 냈죠. 부가세. 그래서 얘는 뭘 내고 농특세 10%를 내고 얘는 지방교육세 20%를 냈네요. 그럼 이게 20%면 40만 원이고요. 그죠? 얘는요. 농특세가 20만 원이었겠죠. 자, 그러면 결론은 취득세는 200에다가 부가세 20 붙여서 220 내고 등기할 때 등록세 200에다 부가세 포함 240을 냈네. 토탈 얼마 냈어요? 460을 낸 거죠. 근데 정부에서 야, 어차피 너 취득하면 취득세 내고 네 앞으로 어차피 등기할 거 아니냐. 그러니까 이걸 뭐 따로따로 내지 말고 한꺼번에 내라. 이렇게 바뀐 거죠. 그래서 얘가 이렇게 바뀐 거예요.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기존의 등록세가 취득세 통폐합이 됐어요. 그래서 현재는 만약에 여러분 아파트나 땅을 부동산을 사게 되면 등기할 때 등록세 냅니까? 취득세 냅니까? 취득세. 왜? 이렇게 바뀌었어. 자, 그래서 1억 곱하기 어떻게 합해서 4%. 근데 아까 우리가 매매의 4%라는 게 이 얘기예요. 자, 그럼 얼마 나와요? 400. 자, 맞죠? 자, 근데 중요한 건 뭐냐면 개정 전과 개정 후 금액은 같다, 틀리다. 같아요. 그냥 따로따로 내는 걸 한꺼번에 내는 것 뿐이에요. 그 금액이 같아야 돼. 그러면 얘도 얼마가 나와야 되냐면 460만 원이 나와야 되죠. 그럼 뭐가 따라와야 돼? 이 부가세도 따라와야지. 그럼 얘는 원래 취득세 있잖아요. 그 얘는 어디 붙은 거야? 등록세 따라와야지. 얘가 안 따라오면 40만 원이 비잖아요. 그럼 금액이 달라지지. 그래서 얘도 따라온 거야. 그래서 얘가 따라와서 지금 두 개가 된 거죠. 얘는 향단이가 향단이 얘가 춘향이고 춘향이가 시집을 갔네. 그럼 뭐예요? 얘도 와야지. 얘 안 오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따라오는 거지. 그래서 부가세가 두 개인 거죠. 결론은 얘는 과거에 뭐 취득세 붙은 거고 요거는 개정되기 전에 등록세에 붙은 거죠. 그래서 부가세가 두 개인 거예요. 근데요. 밑에 또 뭐라고 했냐면 등록세가 있어요. 등록 면허세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리고 금방 등록세 통폐합됐다 했잖아요. 근데 여기 또 있어요. 자, 이걸 나중에 잘 이해를 하셔야 돼. 왜? 얘가 어떤 식으로 통폐합되는지 이해를 못하면 취득세 세율 파트가 헷갈려요. 그게 왜 그렇게 되는지를 알아야 되는 거지. 자, 얘는요. 아까 뭐라고요? 취득세가 등록세가 전체가 통폐합된 게 아니고 뭐랑 관련된 것만 합해졌냐면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거. 그러니까 부동산 취득과 관련된 등기만 통폐합됐어요. 자, 그럼 예를 들면 저당 여러분 집에 전세를 들어가. 그럼 전세권 설정 등기 하죠. 그럼 전세권은 설정 등기 할 때 등록세가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있나요, 없나요? 없죠. 내가 부동산을 취득했기 때문에 전세를 들어가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걔는 관계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 부동산 취득과 관련이 없는 애들은 여전히 등록세에 남아있어요. 저당권, 전세권, 가압류, 가처분 뭐 그런 것들 있죠. 그건 다 어디 남아있어? 등록세. 그리고 면허세가 있었어요. 면허세. 이걸 합한 거예요. 그래서 이름이 뭘로 바뀌었어? 등록 면허세 이렇게 된 거예요. 그렇죠? 그럼 얘도 뭐가 붙어? 원래 등록세에 붙는 대로 지방교육세 20%가 부가세로 붙습니다. 그렇죠? 이렇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재산세도 뭐가 붙는다? 마찬가지로 지방교육세 20% 붙고요.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하고 양도세는 뭐가 붙는다? 농특세가 붙습니다. 둘 다 농어촌 특별세 20% 붙습니다. 농특세 20%. 물론 여기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약간 내용이 다릅니다. 양도세 같은 경우. 그죠? 근데 지금은 거기까지 뭐 신경 쓰지 마시고 일단 부가세가 이런 식으로 덧붙여 나간다는 거 개념 정도 이해하시고 이것도 뭐 지금 막 연락하지 마세요. 이런 걸 외우니까 처음부터 이런 걸 외우니까 숫자 많다고 해서 어지럽다고 하는 거예요. 처음에는 당연히 어지럽죠. 이거는 수업 시간에만 수십 번 해요. 수십 번.
그죠? 막 하다가 보고 듣고 하다 보면 나중에 자기가도 모르게 대답하고 있어. 그러니까 무리하게 안 해도 이건 다르게 되는 거죠. 그러다가 나중에 좀 익숙해지면 또 몇 번만 보면 금방 이해가 갑니다. 머릿속에 들어옵니다. 지금 일부러 연락을 하지 마세요. 근데 부가세 있다는 거만 기억하시면 되죠. 그죠? 이런 게 있다. 나중에는 기억을 해야 돼요. 어차피 다 외워야 되는 거니까. 그죠? 보시면 되죠. 교재는 거기 박스에 25페이지 정리되어 있죠. 나중에 보시면 돼요. 나중에 어떤 식으로 계산한다까지 정리를 할 거니까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겠고, 뒤에 8번은 볼 거 없습니다. 8번은 지금 안 하겠습니다. 지금 3, 4월 달에 하면 되고요. 8번에 부동산 활동에 따른 무리도 중요한 거예요. 근데 지금 거기까지 하면 좀 머리 아프니까 놔두시고, 9번은 기타는 볼 거 없습니다. 그죠? 자, 이렇게 하고, 여기까지가 이제 뭐요? 조세 분류 등에 관한 용어 정의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게 별거 없어요. 공부가. 이게 자꾸 하다 보면 그냥 정리가 되는 거니까. 자, 오늘 조세 분류한 거 간단하게 볼까요? 자, 처음에 과세 주체가 누구냐에 따라 부분은 뭐라 했죠? 국세와 뭐로 나눈다? 지방세로 나눈다. 그렇죠? 지방세. 그래서 지방세 가지고 뭐라 했어요? 취득세, 등록세, 재산세, 지방, 지역 주민이 자동차세, 담배 피운다, 담배 서비스, 그리고 레저세. 그죠? 국세, 지방세. 간단하잖아요. 직접세, 간접세도 있었죠? 직접세, 간접세. 이런 뭐라고요? 직접세, 간접세는 납세자와 담세자가 일치하느냐, 일치하지 않느냐 해서 직접세, 간접세. 보통세, 목적세는 뭐예요? 사용 용도를 정해놓고 걷느냐, 그렇지 않느냐에 따라서 용도를 정해놓고 걷는 세금을 목적세. 그죠? 5개가 있는데 국세 3개 있고, 지방세 2개, 지역장시세, 지방교육세. 이런 게 있다 그랬죠. 그죠? 별거 없으면 다 배운 거 그냥 들으면 기억나는 거죠. 기억나는 거. 그죠? 자, 과세 표준 표시 방법에 따라 뭐라 한다고요? 종가세와 종양세로 하는데, 가는 뭐다? 가액 아닌 건 다 종양세. 여기다 세율을 곱하는데, 세율도 표시 방법에 따라 비율로 표시되면 뭐라 한다? 정율세. 금액으로 표시되는 건 정액세 된다 그랬죠. 자, 과표가 커지면 세율도 같이 높아지는 건 누진세이고, 항상 일정한 걸 뭐라 한다? 비례세로 한다. 그거 없죠. 그 다음에 표준세율은 뭐라고 했어요? 지방세는 표준세율 구조로 되어 있다는 것은 가감 조정할 수 있다. 몇 퍼센트 범위에서 플러스 마이너스 50% 범위에서 가감 조정이 된다. 독립세와 부가세 있다 했죠. 1+1. 취득세는 농특세 10% 붙고요. 지방교육세 20% 2개가 붙습니다. 그리고 등록세하고 재산세는 둘 다 지방교육세 20% 붙고, 그 다음에 종합부동산세고 양도세는 농어촌 특별세 20%가 붙는다. 그러니까 부가세를 만약에 붙는 걸 확인하고 싶으면 전년도에 재산세 내신 분들 혹시 있으시면 고지서 보시고, 거기 보면 지방교육세 20%라고 돼 있어요. 자, 근데 그렇게 하니까 난 재산세 안 내는지 자꾸 보래. 자, 지난달에 그러면 자동차세 내신 분 있으면 자동차세도 지방교육세가 붙어 있어요. 자동차세가 13만 원 나왔다. 그럼 이게 13만 원이 자동차세가 아니에요. 10만 원만 자동차세고 3만 원은 지방교육세예요. 왜? 자동차세에 지방교육세가 30%나 붙어요. 그거 홀 때리는 거니까 엄청 걷어가는 거야. 표도 안 나게 막 걷어가는 거지. 이래저래. 그러니까 알면 짜증나. 왜? 나는 세금 안 내는 줄 알았어. 근데 내가 안 내는 게 아닌 거야. 막 여기저기 내는 거야. 막. 어떤 분은 나는 진짜 세금 하나도 안 내는데 그래도 돼. 왜? 주민세 내잖아. 주민세. 주민세 나오죠? 몇천 원 나오는 거. 여러분 그 주민세가 세금 하나 내는 게 아니요. 그 몇천 원 내도 세금 두 개, 뭐 세금 2개인 거예요. 거기도 지방교육세. 골 때리는 거야. 그러니까 막 티 안 나게 막 걷어가는 거야. 막 걷어가는 거야. 알게 모르게 여기 뜯기고 저기 뜯기고 우리는 앞으로 뜯기고 뒤로 뜯기고 하는 거야. 그런데도 이렇게 몸이 튼튼하다는 얘기는 얼마나 먹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 하다가 3절에 조세 용어 정의 들어가 있습니다.